연령별로 육류 소비의 특징이 있다고 느꼈는데 이 생산 방식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농축교통신문의 박현욱 국장입니다. 다양한 농업 농촌 정책을 이야기하는 크레이의 시선 집중.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시선 집중의 주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고기, 바로 육류입니다. 우리나라 육류 소비 행태에 대해 말씀해 주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민국입니다. 박사님께서 이번에 연구하신 육류 소비 행태와 변화와 대응과제 보고서,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저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이 제목처럼 저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제목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 소비가 그 내용인데 그 속에서 뭔가 변화가 있나요? 예,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 2000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육류 소비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인구 증가와 소득 향상으로 꾸준히 이 소비량은 증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00년 한 32kg 정도에서 최근 한 54.6kg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연간 한 3%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신장세가 빠르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서 인구도 같이 증가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육류 소비량은 2000년 대비 2019년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간 한 4%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이 54.6kg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적은 것 같기도 한 수치네요. 예, 우리가 돼지 한 마리가 살아있을 때 큰 돼지 한 마리가 한 110kg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고기량이 한 62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간 돼지 한 마리 정도를 먹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적게 먹는 양은 또 아니라고 보고 싶겠죠. 예. 매년 돼지 한 마리씩이요. 예. 많이 먹네요, 생각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치킨 공화국답게 음. 이 닭고기도 참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예, 그 닭고기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거고요. 최근 그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전체 육류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돼지고기 소비량 비중이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한 49% 정도 됩니다. 물론 한 9년 전에 한 2000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그때가 한 52% 정도 차지했으니까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역시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닭고기는 그 기간 동안에 당초에 한 2%에서 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닭고기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돼지고기 소비를 따라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우리나라 에서는 여전히 삼겹살 위주의 구이용 돼지고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닭고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은 단기간에 돼지고기 소비량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 OECD나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는 이미 닭고기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연구를 보면 이 연령별로 육류 소비의 특징이 있다고 밝혀주셨는데요.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통계청 가계동향 분석 원자료를 통해 가지고 2006년부터 2019년도까지 좀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가구주 연령별로 육류 소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한 40대에서 50대 가구주 연령대가 육류 소비의 주도 계층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60대 이상의 가구주에 있어서도 육류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젊은 세대를 할 수 있는 20대의 경우는 육류 소비 지출액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대가 다른 그 세대들 가구 연령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지출의 격차도 계속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가 네.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예. 이 육류 소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낮게 조사된 거예요. 예, 아무래도 그 젊은 세대,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가구원 수 자체가 거의 별로 없고, 단독 1인 가구이거나 뭐 많으면 한 2인 가구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가구원 수가 적고, 예, 아무래도 또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소득 수준도 뭐 낮은 상황입니다. 그 두 가지 원인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30대의 경우는 20대보다는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30대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구 수의 한계, 이런 부분이 소득 지출액을 증가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낮아진 육류 소비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까요? 예, 그 육류 소비 증가, 육류 소비 지출액 뭐 증가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증가를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대, 30대, 그다음에 뭐 50대, 60대 이런 세대 간 그 소비 지출액에 있어서의 격차는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젊은 세대의 어떤 소비 지출액의 변화 이런 부분은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젊은 세대의 그 소비 지출액의 변화는 결국은 전체 우리 육류 소비 변화에도 상당 부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류 소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 30대의 젊은 세대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렇게 많이 불리웁니다.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가치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이 상품의 외형적으로 드러난 가격뿐만 아니라 그 상품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육류 소비에 있어서도 가치 소비 이 비중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소비와 연계시켜 볼 때 우리나라 육류 소비에 있어서도 최근 동물복지 인정 축산물이라든지 유기축산물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관련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트렌드는 최근 소비 지출에 있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대 간의 소비 격차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좀 줄이고, 또 이런 젊은 세대의 가치 소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류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좀 다양성이 좀 이렇게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마블링이나 삼겹살 위주의 어떤 획일적인 어떤 생산 구조로서는 최근 이렇게 가치 소비를 중요시 여기는 젊은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 방식도 가치 소비에 준해서 우리나라 축산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기 인정 축산물이나 동물복지 인정 축산물에 대한 생산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축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도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지출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 보면은 특정 부위 중심의 어떤 소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겹살이랄까. 다른 어떤 부위는 재고로 이렇게 누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비순호 부위도 가공을 좀 좋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잘 가공해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물로 이렇게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물 복지 등 가치 소비에 맞춘 생산, 그리고 부위별 수급 불균형 완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더 확실한 소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영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장 크게 좀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난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 식품 소비 행태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좀 시행을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육류 부분도 가중 소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당 부분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육류의 가중 소비 증가는 기존의 어떤 외식이나 단체 급식에 있어서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정 소비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구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삼겹살이랄까 이런 어떤 부위 중심으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단체 급식이나 외식에서 소화가 많이 되던 비선호 부위가 재고로 누적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책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비선호 부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 재고 부분이랄까 안 그러면은 이 처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요리 어떤 기법이랄까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비대면 소비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고기의 상품에 대한 어떤 라벨링, 어떤 고기인지에 대한 정확하게 정보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스템의 구축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육류의 어떤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갖춰질 때, 조금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일정 부분 문제점들도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고기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예. 어떤 저는 한우 고기를 좋아하고 있고요. 닭고기도 좋아하고 있고,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네요. 예,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회식할 때 주로 아무래도 우리 연구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에 대한 접근도가 이렇게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또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선호 부위, 이 부위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육류 소비 행태의 흐름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박사님의 연구가 우리 육류 소비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크레이의 시선 집중.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